안녕하세요. 친구들, 모차르트입니다. 비트코인은 전반적으로 예상대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설명한 대로 아마도 제가 그린 이 블록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도 텔레그램 채널에 썼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제공하는 모든 신호와 제가 거래하는 방식은 텔레그램 채널에만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는 이를 단순히 반복하고 거래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제 진입점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텔레그램 채널에 구독하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어제 우리가 충분히 자세히 다룬 비트코인의 기술적 요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는 좀 더 중기적인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건데 이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선적으로 저 자신을 위해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영상을 찍는 것이 흥미로운데 제가 보는 모든 것을 말로 표현하면서 제 머릿속에 더 잘 남기 때문입니다. 즉,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블록체인에서 살펴보고 추가적인 상승 움직임을 기대할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이미 가까운 곳에 장기적인,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장기적인 횡보 또는 아예 추세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다시 말해, 현재의 현실을 고려할 때 블록체인에서도 지금 매우 빠르게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자,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물론, 저는 장기 보유자에게 주목할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이전 시장의 시작과 마무리의 주요 촉매 역할을 하니까요. 모든 단기 투자자의 행동은 거의 장기 투자자와 반비례합니다. 첫째, 장기 보유자들이 비트코인을 얼마나 소비하는지. 이 경우 구체적으로 비트코인을 분석하고 있으며 그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총 코인 수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 이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11월 22일이 정점이었고 거의 0.3%에 달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0.286%입니다. 그들이 보유한 전체 공급량 중 0.286%가 하루 만에 소비되었습니다. 그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1,300만 개가 넘으니 소비 규모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높은 수치입니다. 즉, 올해 초부터 보면 3월의 정점은 약 0.000이었으니 현재 수치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 즉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상승장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2021년의 상승장에서 정점은 약 0.00400이었습니다. 현재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의 반등에서도 정점이 현재보다 높았습니다. 2016에서 2017년의 상승장을 더 깊이 파고들어 보면 그곳의 정점은 정말 높았습니다. 거기서는 이미 0.00045에 가까워지고 있었으니 2021년의 정점보다도 높았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네, 이것은 정말로 시장에 높은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이전 지표와 영상에서 이를 보여드렸지만 아직까지는 과거 사이클의 정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더욱이 실제로 글로벌 트렌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면 이 지표는 반전 전의 하락 다이버전스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정점, 두 번째 정점, 세 번째 정점을 보고 있으며 각각이 더 낮습니다. 이전 사이클과 마찬가지로 그전 사이클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격이 매번 새로운 임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매번 우리는 새로운 임펄스를 만들어냅니다. 두 경우 모두 이전 사이클은 3중 다이버전스를 통해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업데이트 없이 하나의 정점만 보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 최고점, 즉 앱츠와 함께 비교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것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얼마나 업데이트할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 여기서 어떤 형태의 다이버전스를 그리기 위해서는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 없으므로 글로벌 약세장 전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이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이것은 소위 장기 라이브 라인입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는 그것을 모두 가져갑니다. 첫 번째 지표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현재 장기 보유자에게 있는 모든 코인을 가져옵니다. 장기 보유자는 비트코인을 155일 이상 지갑에 보유한 사람들임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코인을 가져와서 이 코인의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봅니다. 이익이든 손실이든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지난 30일 동안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지표와는 달리 여기서는 이 코인의 이른바 무게, 즉 CDD, 코인 데이즈 파괴를 고려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비트코인의 무게는 이 지갑에 더 오래 보관될수록 더 높아집니다. 즉, 가정적으로 비트코인이 지갑에 1년 동안 보관되었다면 1비트코인의 무게는 3년 동안 보관된 비트코인보다 작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겨지는 이유는 장기 보유자들이 일반적으로 시장을 더 잘 이해하고 실제로 글로벌 전환 전의 역사적인 캐고점, 이른바 매크로 탑에 자주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우리는 3월에 상당히 많은 지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있었던 모든 것은 지워도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서는 MT각스의 분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비트코인은 세 자리 숫자에 구매되었습니다. 그들은 10년 동안 지갑에 보관되었기 때문에 무게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으로 여러 거래소에 분배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며 실제로 최근에 구매한 투자자들의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활동은 3월의 정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이클을 살펴본다면 2021년에도 다이버전스를 통해 전환이 있었습니다. 이 활동은 현재보다 거의 2배, 사실상 3배 이상이었고 그 이전 사이클에서는 더 높았습니다. 거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 장기 투자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비트코인의 전체 생애가 시작된 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2017년이었고 지금은 7년이 넘었습니다. 네, 여기서는 더 높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2021년과 비교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어쨌든 그곳의 활동은 이 판매보다 거의 3배 더 높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매트릭에서 이익이든 손실이든 간에 그것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꽤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월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했고 첫 번째 지표에서도 다이버전스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매크로 정점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또 다른 징후이며 우리는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지표는 첫 번째 지표의 행동을 더 자세히 반영하는 것으로 바로 그 무게입니다. 즉, 특정 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의 기간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를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을 제거하겠습니다. 가격이 방해가 되니까요. 비트코인의 보유 기간에 따른 구체적인 분해와 함께요. 즉, 보세요. 누적 실현 이익. 즉, 누적된 이익을 다양한 시간적 코호트로 나누어 보여드렸습니다. 즉, 보세요.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을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보유한 사람들이 주로 이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많은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실현된 이익에 대한 것으로 실현 이익이 125억 달러입니다. 다음 코호트는 1.2년으로 72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코호트로 계속 진행합니다. 즉, 현재 판매 압력의 주요 원인은 이른바 LTZ 마이너스, 즉 가장 가까운 장기 보유자들입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한 사이클의 투자자들로 그들은 이 트럼프의 성장 파동을 기다렸다가 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받은 스테이블 코인, 예를 들어 테더는 반드시 거래소에서 인출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시장에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아니요. 그들 대부분은 이 테더를 같은 이더와 볼트로 옮기고 있으며 이제 비트코인보다 그들을 펌핑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21년과 17년에도 그랬고 비슷한 지표들이 있을 때 더 위험한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최소한 1에서 2년 그룹의 지출이 6개월 마이너스 12개월 그룹의 지출을 초과할 때 발생할 것입니다. 즉, 지출에서 더 경험이 많고 오래된 보유자들이 우세해지기 시작할 때 그들은 단순한 임펄스에 만족하지 않고 매크로 톱과 비슷한 것을 기다리고 싶어 합니다. 아직 그런 상황이 없으므로 처음 두 지표를 확인하는데 더 높은 확률로 매크로 톱이 아직 설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상승 파동에서 매도하지 않고 글로벌 트렌드의 끝에 가까워질 때 매도합니다. 여기서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전 지표와 관련이 있지만 여기서는 실현된 이익에 대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었는지, 즉 0.20%, 60에서 100%이며 각 카테고리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실현했는지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7일 이동 평균을 기준으로 한 실현된 이익입니다.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단기 보유자는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는 역사적인 최고치에 있습니다. 즉, 전혀 할 말이 없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다시 말하지만 7일 평균으로 나누어 보면 현재 장기 보유자들이 하루 평균 20억 달러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많은 금액이지만 첫째로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분명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더 비싸고 이익도 더 많습니다. 여기에는 다이버전스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환은 일반적으로 이 지표에서 다이버전스를 통해 발생합니다. 과거 사이클을 참고하세요. 첫 번째 이익 실현 단계입니다. 두 번째 이익 실현 파동, 그리고 가정적으로 세 번째 이익 실현 파동 하락하고 있습니다. 각 새로운 피크가 이전 피크보다 낮은데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각 새로운 피크가 이전 피크보다 높습니다. 아마도 2017년만 예외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트코인 가격이 16,000달러일 때 기록적인 이익을 실현하고 17,000달러에서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나머지 사이클에서는 다이버전스를 통해 발생했습니다. 즉, 네, 많은 이익이 실현되었고 이렇게 대규모로 이익을 실현한 후에는 매도 압력을 소화하기 위해 일종의 국소적인 박스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격이 이른바 관심 영역을 찾고 나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을 소화해야 하며 정말 많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장기 투자자들이 시장에 거의 5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도했습니다. 이테프는 이 50만 개 중 13만 개만 구매했습니다. 현재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완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현상이며 전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시장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지만 우리가 보면 이 매트릭이 이전 것과 연결됩니다. 같은 7일 동안에 실현된 이익과 실현된 손실의 비율을 보면 전반적으로 21년과 17년의 세 가지 사이클을 볼 수 있습니다. 장기 보유자들이 하루 약 1억 달러의 이익 실현을 추가하게 되면 가격과 글로벌 트렌드에는 일정 시간 동안 이 구역에 머무는 특성이 약간의 추가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3월에 우리는 1억 달러를 넘었지만 여기서는 가짜 돌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머무르려는 가짜 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우리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면 여기 머무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서 유지되는 것은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며 물론 조정이 있습니다. 너무 높은 이익도 시키고 줄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유지됩니다. 그리고 17년에는 17년 2월부터 11월까지, 즉 거의 1년 동안 우리는 이 구역에 머물렀습니다. 21년에는 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 마이너스 5월까지였습니다. 즉, 4대 5개월 동안 우리는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루 1억 달러 이상의 이익 구역에 막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대략 사실 트럼프의 승리 이후부터 있습니다. 11월 6일, 7일부터요. 즉 아직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과거와 재작년 주기와 똑같은 경향이 반복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어느 정도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머무는 동안 비트코인은 새로운 정점을 찍고 앱스를 넘을 것입니다. 아마도 상징적으로 또는 강하게. 하지만 아마도 진실은 중간에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 충분히 자주 갱신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음은 이른바 매도 측 리스크 비율 지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지표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장기 보유자에 대해 실현된 모든 수익과 손실을 합산합니다. 그들의 수익과 현재 장기 보유자에게 이익이 있는 모든 코인의 가치를 고려합니다. 그리고 비율을 계산합니다. 이 모든 수익성 있는 코인 중에서 어떤 비율인지 현재 그들의 모든 코인이 사실상 거리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매일, 이건 괜찮아요. 이건 지표의 유사한 형태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지표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 거예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이 비율을 계산합니다. 현재 이 비율은 0.43%이며 최고치는 0.75%를 넘어서야 시작됩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 사이클에서 경험적으로 도출된 지표입니다. 즉, 2021년에는 최고치가 1.7%였고 2017년에는 6.6%였습니다. 즉, 지금은 2021년 정점보다 약 3배 낮은 수준입니다. 즉, 이 파란 가상의 에포리 라인까지도 이 지표에 따르면 우리는 아직 에포리 라인, 즉 에포리 구역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여기서 더 성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확인일 뿐입니다. 이 지표에 대해 오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것의 한 종류입니다. 단지 약간 다른 프로필일 뿐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정점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또 다른 확인입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더 높아질 것임을 볼 것입니다. 클립.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지표 중 하나로 전체적으로 매크로 정점에서 얼마나 재분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경우 매크로 정점이 관심사이며 장기 보유자들이 단기 보유자들에게 매도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마지막 사이클을 살펴보면 여기서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의 비트코인 비율이 시장 사이클의 정점에서 50%에 달했습니다. 즉, 장기 보유자에게는 1090만 비트코인이 남아 있고 단기 보유자에게는 470만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도달했는가입니다. 이것은 더 흥미로운 순간입니다. 즉, 장기 보유자들이 바닥에서 1260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정점에서는 약 1100만 비트코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150만 비트코인 이상이 소진되었습니다. 시장이 유입되었고 반기 보유자들이 이를 구매했습니다. 현재 최소치는 13.4입니다. 장기 보유자는 현재 1400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죄송합니다. 잘못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14.2였고 지금은 13.7입니다. 즉, 맞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그 50만 개를 우리가 사용했어요. 바른 지표로 말이죠. 재분배의 잠재력을 2017년처럼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1150만 비트코인에서 850만 비트코인으로 떨어졌고 2017년에는 160만 비트코인, 2021년에는 현재 50만 비트코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비트코인이 2배로 줄어든다고 해도 최소한 80만 비트코인이 소진되어야 가상의 정지, 나가상의 매크로 정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록적인 지출 이후에도 우리는 2번 더 이 지표를 갱신했습니다. 이 지표는 강력하지만 지연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 클리셔가 닫히지 않았고
받치기 시작하면 매크로 정점에 대해 더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조정, 특히 강한 조정이 있을 때마다 매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활성 주소가 연간 이동평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월간 이동평균은 빨간색, 연간 이동평균은 파란색입니다. 깊은 하락 후 이들이 교차하면 여기서 시작된 상승 추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쯤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방금 그것을 넘었습니다. 즉, 매우 장기적인 지표로 활성 주소의 수에 따라 시장이 단순히 거대한 레버리지로 산물로 부풀려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네트워크가 시장과 세계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실제 거래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실제 네트워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사용 비율이 비트코인 가격에 비례할수록 비트코인 가격은 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활성 주소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 이는 나쁜 신호가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없으며 바른 지표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 매트릭은 이른바 거래된 오더 블록의 수와 특정 조직에 대한 오더 블록의 놓기입니다. 즉, 제가 가져오고 모든 관련 지갑을 제거하는 주체들에 대한 것입니다. 결국 이 비디오의 결론은 제가 지금 보여드린 내용입니다. 단기적으로 많은 이익이 실현되고 있으며 이는 시장이 장기 보유자들이 이미 판매한 것을 소화할 수 있도록 트렌드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큰 괴리가 나타나며 이를 소화할 수 있는 구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이 그래프에는 이른바 스파이크, 즉 구멍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구멍은 여기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96,000달러 지점으로 돌아왔고 특별히 거래되지 않았던 위쪽의 첫 번째 구멍을 닫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닫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닫힌 후에 어떤 통합이 이루어지면 경고하건대 이 구멍을 닫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구멍의 가장자리를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는 관심 영역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구멍이 엄청난 방어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따라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장이 유입된 것이 다시 매입될 것입니다. 시장은 균형을 이루고 우리는 새로운 고점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멍의 시작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대략 88,000달러 지점입니다. 즉, 비트코인이 88 이하로 내려가면 롱 포지션에 진입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지점이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죠? 저는 이 모든 구멍이 닫힐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77,000달러에서 닫히기 때문입니다. 저는 77도 아니고 73도 아니라고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없을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현재의 요소들을 고려할 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스라엘과의 하마스 문제도 있습니다.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즉, 이게 4월에 하락한 이유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신다면 원칙적으로 저는 우리가 지금 이 구멍을 다시 테스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먼저 99,000의 정점을 갱신하고 10만을 돌파한 후에 88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이 구멍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테스트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돌파인지 확인하고 유동성을 추가해야 합니다. 즉, 비트코인으로 추가 구매하고 이 불일치하는 수요와 공급을 없앤 후에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최고점을 갱신하지 않거나 10만으로 던져서 갱신한 후에 여기서 15% 정도의 강한 조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마도 여기로 올 것입니다. 현재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하지만 전반적으로 정점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타이밍 측면에서도 제가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연도의 암호화폐 성장 시즌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비트코인 100만 개를 비축하고 싶어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모든 장기 지표를 보면 아직까지는 어떤 브리치도 없고 전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막 어떤 주기에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희열의 영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항상 한 달 이상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정점에 관한 것입니다. 그 정점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결론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풀리는 돈 중 일부는 더 깊은 조정이 있을 때 비트코인을 사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같은 비트코인을 더 저렴하게 다시 사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알트코인으로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움직이는 것이 더 쉽고 유동성에 나선 구조에서 지금 이더리움으로도 훨씬 더 빠르게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88의 비트코인을 사고 배팔에 파는 것보다 그렇게 큰 수익이 아닙니다. 긴 영상이었지만 흥미로웠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결론이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블록체인 매트릭에 대한 리뷰가 포함된 이런 긴 영상을 주기적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우리가 함께 잠재적인 정점에 도달하고 이미 글로벌 트렌드가 하락세로 전환되기 전에 시장에서 빠져나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댓글에 뭔가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단순히 영상을 찍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되갚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론만 보고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이스버그의 일부분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스버그의 꼭대기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모사르드였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